호흡 건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네, 호흡은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호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은 깊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호흡에는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라고 하면 오장육부에서 5장에 해당이 되는 간, 심, 비, 폐, 신, 이 전부 다 호흡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간 호흡은 어떤 경우에 간 호흡이 되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아이는, 뱃속에 있는 아이는 호흡을 하고 있죠. 폐도 있고 심장도 있고 다 장기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폐 호흡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물 속에 있으니까 어머니 탯줄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과 함께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우리가 뭐 피부 호흡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이제 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고요. 소화 기능에 있어가지고 음식을 먹었을 때도 역시 음식과 함께 들어가서 산소 공급이 이루어져야만이 호흡이, 그것도 역시 호흡이다라고, 작은 호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호흡의 종류는 폐 호흡하고 신장 호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장 호흡은 어느 경우가 있냐, 또 이렇게 궁금해를 하시는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사람이 그 사망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젊은 보조 주인공이 그 사망에 이를 때 들여 마시기는 하는데 내뱉지를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마을에 존경받는 나이 드신 촌장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는 내뱉고 한 줌의 공기를 들여 마시지 못하고 눈을 다 감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주, 납기, 폐주, 호기. 신은 신장 장기는 들여 마신다, 받아들인다 라는 그 기능을 주관을 하고, 폐는 내뱉는다, 내뱉는 그 기능을 주관한다 하는 의미로 신주, 납기, 폐주, 호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흡이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아니고 호 더하기 흡 더하기 이 두 단어의 합성어가 호흡이 되겠습니다. 이 호흡의 상태를 보고 폐의 건강 상태와 심장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전화를 받아요. 직접 앞에 사람을 보고 대하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상대방에게, 야, 너 좀 잤지? 응? 너 울었어? 너 왜 이렇게 숨이 가파? 무슨 일이야? 뭐 화가 났는지 슬픈지, 금방 자다 일어났는지 누워있는지, 그 목소리만 듣고도 우리는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소리에 많은 내 몸의 건강 정보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호흡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의 호흡과 소리를 지금 연결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소리라고 하는 것은 호흡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이게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호흡과 소리는 같이 생각해서 같은 선상에서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폐는 내뱉는 기능이다, 심장은 들여 마시는 기능이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잘 내뱉고 잘 들여 마시고, 그게 이제 호흡 조절에 실패를 하느냐,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거리 마라톤을 달리기를 한다든지 높은 산,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 낙오되지 않는 제1번의 수칙이 뭐냐면, 체력도 체력이지만 호흡 조절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호흡 조절에 실패를 하면 바로 낙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체크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배우자가 체크를 해줄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코골이입니다. 코골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의 균형이 깨졌을 때 코를 고는 겁니다. 코를 고는 예를 보면 임산부가 코를 고는 경우가 있고요. 여성이지만 아름다운 여성이지만 코를 고는 경우,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코를 고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른들이 코를 고는 경우는 술 먹고 나서, 그리고 비만한 분들이 코를 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보면 이제 성생활 후에 코를 바로 고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고요. 아이들의 코골이는 성장통하고 연결지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임산부는 역시 마찬가지죠. 임산부도 역시 그 과로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코골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다면, 임산부는 그 자체가 과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폐와 신장의 그 균형이 깨졌을 때 코를 다시 한번 고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술을 먹었다, 혹은 성생활을 했다, 그러면 신장하고 연관이 또 상당히 깊을 것입니다. 코를 본다고 해서 목젖과 인후 부위에 어떤 그 외과적인 어떤 시술을 통해서 코골이를 개선을 하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저희는 몸의 오장육부의 균형을 찾아줌으로써 지친 것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긴장이 된 것은 이완을 시켜주는 거죠. 너무 이완이 되어 있는 것은 그 운동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축을 시켜주고, 그렇게 되면 폐와 신장의 균형, 코와 들숨과 날숨의 균형, 이 균형을 잡아주게 되면 코골이 역시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기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신장보다 폐의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목소리의 변화가 목소리에 반영이 돼서 나타날 수 있을 텐데요. 폐는 수분 대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분 대사 중에서 기화 작용이 일어나는 장소가 폐에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그 기화 작용이 제대로 안 되면 몸 안에 물길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흐트러지게 되다 보면 부을 수가 있고 부종처럼 나타날 수가 있고 눈물, 콧물, 재채기 이런 거가 반영이 되는 것 역시 그의 일환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목소리에도 영향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폐의 장기에 영향을 줘가지고 그 폐를 튼튼하게 해줬지만 신장이 약해져가지고 있으면 만성 감기가 됩니다. 신장에 좋은 약초는 약초가 있다면 대표적인 게 녹용, 부자, 오미자. 저는 그 중에서 오미자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오미자 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미자 하면 이제 5가지 맛이 있다 해가지고는 오미자인데요. 이 오미자가 수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빠져나가는 것을, 새나가는 것을 잡아주게 되는데 주로 신장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굉장히 정상화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감기약인데도 불구하고 오미자가 들어가는 처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신기환이라고도 하고요. 감기약과 신장약이 같이 결합이 돼서 폐약과 신장약이 결합이 돼서 오래된 감기가 개선이 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럴 때 그 호흡에 관여를 하고 있는 신장을 정상화 시켜줌으로써 호흡이 균형이 맞아지는 거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건데, 나의 그 호흡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영역에서 지금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한번, 바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 정도 고민을 한번 해보신다면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흡은 쉽게 얘기하면 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주머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주머니에는 맑은 공기가 있고 탁한 공기가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들어와야 되고 탁한 공기는 나가야 되고, 탁한 공기가 나가는 게 먼저일까요? 맑은 공기가 들어오는 게 먼저일까요? 일단 나가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서 공간이 확보가 됐을 때 자연스럽게 맑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먼저 들여 마시다 보면 많은 공기를 더 들여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내뱉고 그 다음에 맑은 공기를 쉽게 편안하게 들여 마실 수가 있습니다. 맑은 공기와 탁한 공기의 그 비율이, 탁한 공기가 10 중에 7이나 8 정도가 있고 2, 3 정도가 그냥 평상시에 일반인들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그 비율로 호흡을 하고 있다라는 보고가 있어요. 저 역시 개인차는 있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7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맑은 공기도 아닌 것이 그냥 그 내 몸 안에 그냥 상존에 있는 거죠. 30%에 있는 공기만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전부 다 내보내고 전부 다 맑은 공기를 다 들이키고 싶다 라고 노력을 하는 호흡법이 단전호흡, 복식호흡이 이 일 안에서 나오지 않았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번에 다 내뱉을 수도 없고 다 들이킬 수가 없습니다. 7에 해당이 되는 정도가 조금 더 많이 내뱉는데 먼저 집중을 하다 보면 7이 6, 5, 4 만큼의 그 탁한 공기를 남겨놓고 먼저 공기를 내뱉는, 그래서 이 공간이 확보가 되는 그 호흡법을 하면은 맑은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내뱉을 때 짧은 기간 강하게 내뱉고 들여 마시고 다시 내뱉고 들여 마시고, 이런 호흡법을 달리기를 하면서도 등산을 하면서도 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나가고 전부 다 들어오는 그 호흡법이 내 몸에서 체득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더 얕아진 거죠. 1이나 2 정도가 나가고 들어오고 된다면 그거보고 얕을 천해서 천식 호흡이 되는 거고요. 천식 호흡을 할 때는 이게 얇아져 가지고 있고 관도 좁아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든지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감기를 예를 들었었는데 감기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바깥의 공기는 우리 체내 공기하고 상관관계가 아주 밀접하잖아요. 36.5도가 항상 유지가 돼야 되는 항온 동물이고 가을, 겨울 들어서게 되면 10도, 0도 이렇습니다. 10도만 하더라도 차이가 20도 이상 차이 나고 0도라면 30도 이상 차이가 나는 이제 그 차가운 공기가 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폐로 만약에 전달이 된다면 들어오게 된다면 이 차가운 그 온도 상태로 그대로 우리 몸에 쓰여지는 게 아니라 높입니다. 온도를 대피입니다. 근데 폐가 차가워서 대피는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를 돕자는 차원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관이 이렇게 굵었는데 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쌕쌕거리는 소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유사하게 나타날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관을 막아버리게 되죠. 그게 바로 코 막힘 현상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 염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비염이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 비염도 역시 폐 건강, 폐가 어떤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능에 있어서의 건강 부분에 있어서 차가운 한이 만약에 폐에서 측정이 된다. 차가운 곳에 환경에 놓여지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증상이 유독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분이라면 폐가 차갑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경우라면 폐를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폐를 따뜻하게 해주면 코가 뚫리게 되고요.
코가 뚫리게 되면 호흡이 원활하게 되고, 호흡이 원활하게 되면서 폐 건강이 다시 또 좋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비염과 코골이를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존 치료 방법으로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혹은 1년간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되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폐와 신장과의 상관관계, 폐와 호흡과의 상관관계, 폐와 피부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건강을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